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법률 상담 의뢰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인터넷상에 명예훼손, 허위 비방 글을 올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은 인터넷 SNS 게시물을 무단 캡처해 가서 허위 비방 글을 올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문의를 해왔던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현직 경찰관이었죠. 지금은 아마 파면 처분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파면 처분을 받았던 걸로 기사했는데, 현직 경찰관이 이 마사지 업소를 다녀와서, 이 마사지 업소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래서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통의 이제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의를 거기 이제 업소에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하의는 입고 다만 이제 상의는 탈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낯을 찍고 그 상황을 이제 셀카라고 하면서 이용 후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올려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오픈 사연이 지금 발생을 했었던 건데, 인적 사항은 이제 제외하고요.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는데, 이제 이게 마사지 업소라는 거죠. 이용 후기와 함께 올렸는데,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이 경찰관의 블로그를 보다가 우연히 해당 사진을 발견해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글은 삭제를 했지만은 순경이 제 혐의를 인정했는데 신체 찍어서 블로그 올린 거 맞다. 그래서 누리꾼 같은 경우는 이 현직 경찰관이 신체를 찍어 올린 상황만 보고 혹시 성매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성매매한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성매매 전문을 하는 업소는 아니었다라는 경찰 쪽에 조사도 있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마사지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이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블로그 후기에는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그 다음에 마사지 기술, 얼마나 잘 마사지를 하느냐, 만지느냐 서술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직구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올 누드 아로마, 마사지 팬티도 벗고 라는 제목으로 써놨던 겁니다. 옷장에 일회용 팬티가 있었지만은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멘트까지 치면서 마사지사에 대한 외모, 신체 사이즈 평가도 하고, 마사지 스킬이 별로서 아쉬웠다,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를 하면서 누리꾼들이 이걸 발견해서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우선 이제 선정적인 사진이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네티즌들이 발견하면은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게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경찰 블로그를 보다가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까지 한번 블로그에서 찾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고까지 이루어진 거죠.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성매매 경찰이라고 단정지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을 유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이제 직위 해제되고 파면이나 중징계도 받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물 자체는 이미 삭제했지만은 해당 경찰은 이제 자기 소명을 하는다 곤혹을 치렀죠. 성매매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거고,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진과 얼굴 사진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민사상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해당 게시물 어디에도 경찰관이 성매매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착각했군요.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이긴 해도 성매매 업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네요, 경찰 조사 결과. 그래서 경찰관으로서 블로그에 부적절한 내용의 어떤 후기, 또 부적절한 신체 사진까지 올린 게 이제 경찰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킬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잘못이지만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억울한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이 건이 아니었지만은 유사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이 왔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SNS로 인해서 혹시나 자기가 올린 게시물 때문에 누군가 이제 오해를 해서 그걸 이제 여러 성매매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제 저격이나 비방,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저격 방송, 비방 방송을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을 드러냈다면은 최대 3년, 3천만 원이고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허위 내용을 드러냈다면은 최대 7년 또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SNS상에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글이나 영상을 올렸다면은 최대 3년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오랫동안 설렁탕을 드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타인의 행동을 좀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SNS에 글이나 방송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모욕을 줬다면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도,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저격 글이나 방송 등으로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이트 운영자의 임시조치 요청, 우선은 차단해달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달라는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차단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신속하게 조치를 할 때 얘기고, 당연히 민사상, 형사상,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형사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 피해를 당하셨다면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